그럼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보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 심리의 구성 요소를 뭐로 보느냐 하는 것이 대체로 이쪽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라는 쪽으로. 동기, 감정, 지식이다라는 쪽으로 대부분 의견은 수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수렴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간 심리의 3대 구성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학자고요. 나머지 학자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세 가지로. 하지만 심리학 개론서를 시중에서 사다가 한번 다 들여다보시면 맨 앞에 무슨 파트가 있냐면 반드시 동기 파트가 한참을 차지합니다.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뭘 다루고 있느냐. 이모션 혹은 필링 다룹니다. 감정. 그 다음에 사고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지식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가 인간 심리의 뭔가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심리학의 챕터로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개론서에서. 그래서 심리학 개론서를 보면 이 세 가지를 각기 중대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대 심리학자들은 대체로 이 세 가지로 암묵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저는 아주 명확하게 이 세 가지가 인간 심리의 이 3대 구성 요소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왜 도대체 인간 심리가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냐, 구조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입니다. 인식 대상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을 건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만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대상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에 의해서 나에게 나타난 변화를 인식하고요.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갖게 되는 나의 어떤 소망, 바람 이런 것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각기 세 가지 측면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식 대상 그 자체의 특성들을 인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인식 대상에 의해서 유발된 나의 몸에서의 변화를 인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갖게 된 나의 어떤 소망, 바람, 즉 원트, 영어로 원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세 가지로 인식 대상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인식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선 보러 나갔다. 젊은 남녀가. 그래서 뭐 상대방이 왔어요.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자, 그럴 때 이 맞선 보러 와서 만난 그 상대방,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여성을 만났다고 치면 그 여성의 외모가 들어오겠죠, 내 눈에. 뭐 머리는 생머리고 길고, 뭐 눈은 쌍꺼풀은 없지만 예쁘고, 뭐 등등 쭉쭉 들어올 거고, 옷을 뭐 입었고, 가방은 뭘 들었고, 이런 게 다 들어오겠죠. 즉 대상, 이거지 이제 대상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 대상의 특징이 나한테 다 인식이 됩니다. 그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냐? 이겁니다. 지식.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팩트 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혹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 마음에는 이 지식이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이 강의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들은 과정에서 제가 한 말들이 다 기억이 되죠? 그게 다 뭡니까, 이게? 지식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런 어떤 외모, 특징, 한 말, 이런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만에 괜찮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심장이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약간 얼굴도 상기되고 빨갛게, 코가 벌렁거린다든가. 자, 어쨌든 그런 내 몸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대상 때문에. 우리가 아주 어떤 무서운 괴물 같은 걸 보면 깜짝 놀라서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하듯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도 당연히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것도 인식을 하죠, 사람은. 그게 뭐냐? 바로 감정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 대상이 나한테 유발시킨 감정도 나는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몸시로는 변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 어떤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뭐 오늘 이
맞선 자리가 끝나고 애프터라 그럽니까? 뭐 커피 더 마시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상대방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대상과의 관계에서. 그것도 내가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인식합니다. 그럼 그것이 인식된 결과가 뭐냐? 바로 동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한 대상을 인식할 때 그냥 그 대상의 특징만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유발한 나의 감정과 그 대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갖게 된 나의 원트까지, 원하는 것까지 같이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감정, 지식이 동시적으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인간 심리는 크게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질을 좀 달리하면서 구조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런 거 있는데 만날 때도 그렇고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도 그렇고 이 강약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거에만 좀 지나치게 주목하는 측면이 있죠. 지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 말, 행동 이런 것만 주목하는데 사실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동기나 감정. 자, 어쨌든 저 인식 대상의 차이에 의해서 이 인간 심리의 3대 구성 요소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번 강의, 다음 강의까지 아마 이 3대 구성 요소를 설명할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동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활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이 동기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포괄적인 정의죠. 왜냐하면 우리 활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그냥 어쨌든 다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기랑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나 언어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기와 관련 있는 거, 욕구, 뭐 좀 이따 설명 욕구, 요구, 소망, 희망, 바람, 원함, 뭐 이런 것들 다 동기와 관련이 있어요. 즉 내가 어떻게 원하는 거 이런 거와 관련 있는 건 단어들은 다 동기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동기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모조리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동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 활동의 원인이 동기라고 했을 때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동기가 없으면 어떨까요? 인간 활동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목이 말라 제가 막 물을 막 찾아서 마셨다. 그 활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행동은 왜 했을까요?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는 동기가 유발됐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겁니다. 동기 없이 마신 게 아니죠. 아무런 동기 없이 제가 가서 물을 발칵발칵 마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미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정상일 경우에는 동기가 있어야 그런 행동을 합니다. 사람의 행동 중에서 활동이나 행동 중에서 동기가 없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은 어떤 동기를 기준으로 말하면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어야 활동이 시작되고 동기가 있어야 목표가 있고 동기가 있어야 의지력이 발휘되고 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밖으로. 그럼 그 아이들은 결정적으로 어떤 쪽이 부족하냐? 대인관계와 관련된 동기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동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죠. 사회적 동기가 생겨야 밖에 나가지 않겠어요? 뭔가를 하려고? 근데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만약에 생물학적 동기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밥도 안 먹을 겁니다. 식욕 같은 건 안 느낄 테니까. 그럼 죽겠죠. 이렇게 동기라는 것은 인간 활동을 유발하는 것이고 인간은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는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동기는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동기를 또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생물학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동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생물학적 동기에 우선 뭐 식욕,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 이거는 뭐 갈증을 해결하는 욕구, 체온을 유지하려는 욕구,
또 생존하려는 욕구, 죽는 건 싫으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종족 번식 욕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생물학적 동기들이죠. 반면에 사회적 동기,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뒤에 살펴볼 중요한 사회적 욕구들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랄까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뭐 잘난 체하고 싶고 다 사회적 동기죠. 생물학적 동기 아닙니다. 다 사회적 동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동기인데, 이 생물학적 동기가 인간한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사회적 동기가 더 중요할까요? 이게 이제 인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큰 차이,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인간은 날고 뛰어봤자 결국 동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경우, 이거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보겠죠. 근데 만약에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겁니다.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동기가. 왜 그런가? 생물학적 동기는 말이죠. 저게 충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그냥 우리가. 몸이 유지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생물학 동기가 충족되면 어때요? 그래서 만족스럽고 인간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합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건 그냥 사는 거예요. 육체 보존이에요, 그냥. 그러면 사회적 동기는요? 실현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회적 동기들이 실현되면 보람과 행복, 기쁨 이런 게 다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간혹 자기를 스스로 좀 비하하는 인간들이 인간은 생물학적 동기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기 위해 산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도 제가 그 사람을 모욕하면 싫어해요. 이제 화냅니다. 삐져요. 근데 생물학적 동기에는 지장 없어요, 모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앞에다 놓고 그 사람을 모욕을 했다, 뭐 하자 있어요? 생물학적 동기 충족에 방해가 됩니까? 방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 굉장히 상심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막 삐져가지고 울고 그래요. 자, 이건 뭐예요? 벌써 이 사람이 가장 희노애락을 크게 느끼는 것은 사회적 동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물학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는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생물학적 동기의 원천은 아까 살펴봤지만 육체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건 어쨌든 제외할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하지만 이 육체에서 나오는 이 생물학적 동기는 인간에게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럼 사회적 동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아주 간단하게 좁게 얘기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넓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수정란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혼자 하늘에 떠다니면서 수정란이 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하고, 태어나서도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어떤 욕구가 생겨요? 당연히 어머니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죠. 자, 이거는 육체가 유발하는 욕구예요? 아니면 관계적 욕구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계적 욕구입니다. 그것도 어머니랑 떼내서 인큐베이터에서 계속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아이들이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실험을 통해 많이 증명됐어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동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람은 이 사회적 동기가 원만히 실현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물학적 동기가 좌절되면, 만약에 좌절되면 병이 나죠. 어디에 병이 나겠습니까? 몸에 병이 납니다. 즉 육체에 병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계속 못 먹어요. 식욕을 충족해야 되는데 계속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리죠. 몸에 병 나요. 자, 몸에 병이 난다. 그러면 사회적 동기가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나는데 어디에 병이 나겠습니까? 이건 바로 마음의 병이 납니다. 이 도식적으로 생물학적 동기의 좌절과 충족되지 않으면 몸의 병이 나고, 사회적 동기가 좌절되면 마음의 병이 난다
라고 도식적으로 100%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갈증이 심하고 밥을 잘 못 먹고 그러면 우리가 막 정신적인 장애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몸의 병이 나지. 하지만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남들한테 계속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한다. 혹은 학대를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 학대 같은 거 당하면. 매를 하나도 안 맞더라도. 마음의 병 나죠. 그러니까 사회적 동기가 원만히 실현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정신은 파괴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문제, 정신장애, 혹은 마음의 상처, 고통은 다 사회적 동기의 좌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생물학적 동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생물학적 동기의 좌절을 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어요. 즉 굶주림이 창궐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 생물학 동기가 심하게 좌절되고 있죠. 한국은 어때요?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비교하면. 근데 자살률이 어느 나라가 높아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굶주림은 굉장한데 뭐 세계적인 빈곤 국가들인데 자살률이 이상하게 낮아요. 한국은 먹는 문제 없어서 막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 거의 없는데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 마음의 병이 들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사실은 생물학적 동기의 좌절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동기가 좌절됐을 때 더 고통스러워하고 더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생물학적 동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 동기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중에 있는 심리학책을 보면 생물학적 동기에 대한 설명이 95% 정도 나와 있고요. 페이지 수로. 사회적 동기에 대한 설명은 5%밖에 없어요. 그나마 매슬로의 욕구 이론은 없었으면 저 5%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저는 이게 불균형적으로 편향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인간관이 왜곡되면서. 인간을 이해하려면 이거 설명을 95%하고 요거 5%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심리학책을 읽다 보면 짜증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동기 파트를 들어가면 계속 그런 것만 나와요. 체온 항상성 유지 기제, 혹은 식욕이 유발돼서 먹는 문제, 이런 것만 계속 나오지, 사회적 동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매슬론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 이렇게 해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